대한골대사학회 초대 이사장을 지내신 골대사 질환의 아버지라 불리는 순천향대학교 내분비내과의 변동원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변동원입니다. 아버지라니요. 저 젊은 오빠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골대사 질환의 오빠. 네. 잘못 소개해드렸네. 그러게요. 예, 사죄의 반갑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변동원 교수님과 함께 뼈 건강, 골다공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분야도 참 이 고민 갖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 무료인 TBS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요. TBS FM을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리 변동원 교수님은 특히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정평이 나 있는 교수님이시라고 그렇군요. 하는데, 정말 저희가요, 이 병원에 진료 보러 가거나 하면 교수님들이 내 하소연 너무 아파해요. 그 설명만 좀 잘 들어주셔도 환자들 진짜 힐링이 반은 되는 느낌이거든요. 예, 뭐 어떤 그 철학이 있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환자가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아프다고 하는 거는 네. 자기 얘기를 좀 들어줘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강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 들어도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은 만족을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제 또 약제라든지 이런 걸 예. 도움을 주면 환자분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골다공증을 좀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많이 찾아오시는 그 계절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요즘 시기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겨울철. 겨울이 다가오면은 네. 이제 골다공증이 진행이 돼 있어도 네. 우리가 환자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네. 근데 대부분이 넘어지고 나서 다 부러지고 나서 내가 골다공증이로구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허.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웅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운동량도 떨어지고 또 눈이 오고 미끄럽고 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걷다가 또 넘어졌을 때 그때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요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골다공증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뭐 어떤가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늘어나냐 하면은 예.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뭐 한 4, 50년 전에만 해도 우리의 평균 연령이 40세, 뭐 50세가 채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글쎄요. 네, 86세까지 사셔요. 평균인데요?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예. 더 오래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폐경이 되고 나서 골절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네, 또 네. 골다공증이 증가되고 골절이 증가되는데 폐경이 되고 나서도 36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계 넘버원 장수 국가가 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장수 국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그 인구가 늘다 보니까 네. 나이 들면서 뼈 건강을 잘 관리 안 하면 당연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들이 굉장히 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골다공증이 정확하게 어떤 병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뼈 건강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떻게 지현 씨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 담배 피면 뼈 삭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이거 겁주기 위해 만든 말이다. OX. 왠지 그럴 것 같아요. O.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그렇죠. O. 그리고 골다공증은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O.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키가 줄어들기도 한다? 뼈가 좀 안 좋아지니까 오요. 모두 O라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연 씨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언제나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한번 교수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어릴 때 담배 피면 뼈 삭는다는 얘기, 이거는 그냥 어른들이 겁주기 위해 만든 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사실 담배는 네. 온갖 그 질병을 야기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금연은 꼭 해야 되고요. 네. 이게 뼈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뼈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뼈는 항상 조골세포에서 뼈를 만들어주고 또 파골세포가 오래된 걸 갉아내고 네. 또 조골세포가 메꿔주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네. 담배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걸 억제시키고 또 파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오래 피우는 분들이 이빨만 시커매지는 게 아니라 뼈들도 녹아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골다공증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예. 여성분들의 흡연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금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탄산이 사실 탄산음료가 치아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뼈에도 안 좋은 건가요? 당연하죠. 네, 탄산도 먹고 나면은 이빨이 좀 삭는다고 그러죠. 예. 실제로 이빨이 뼈 성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흡수되면은 예.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삭는 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네. 다 중화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은 그것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과하게 체중을 빼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뼈가 삭는다. 이건 낭설인가요? 진실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진짜 맞는 말이고요. 오. 우리가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사춘기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골다공증이 오는 것은 이 사춘기 때 뼈가 굉장히 최대 골량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사춘기 때 예전에는 20, 30년, 3, 4년 전에는 저희가 없어서 못 먹은 경우도 있었지만 네네. 요즘에 있는데도 잘 안 먹어요. 아. 왜?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체중 관리하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는 거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최대 골량 형성이 안 되면 나중에 폐경이 돼서 뼈들이 약해질 때 예. 남들보다 스타트 라인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골절로 들어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때, 그 10대, 20대 때 요때 잘 먹고 그 운동을 해서 뼈를 단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영양을 잘 보충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이었죠. 골다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무섭네요. 이러한 일상생활 또 그다음에 자기 키보다도 낮은 곳에서 넘어져서 부러지는 거를 우리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층, 3층에서 떨어져서 부러지는 거는 그건 골다공증 골절이 아니에요. 예. 그건 누구나 다 부러져요. 안마 뼈가 그렇죠, 튼튼해도. 네. 그런데 자기 키보다도 낮은 어깨 높이에서 또 낮은 데서 떨어졌는데 부러졌다. 그거는 골다공증 골절이라 하고요. 심지어는 재채기 하다가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을 쓰다가 또는 요즘에 아파트 가면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지나다니다도 차가 덜컹할 때도 부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졸다가도 나이 드신 분들 의자 앉아 졸잖아요. 꼬박할 때. 예. 이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머나. 그럼 교수님 그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 가장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어딘가요? 예, 우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척추골절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몸에. 중요한 곳인데. 네. 왜냐하면 넘어질 때 되게 엉덩방아를 찢기 때문에 예. 척추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척추가 많이 부러지고 예. 그다음에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요. 예. 그러니까 손목골절이 또 많이 발생해요. 골절. 그다음에 뭐 갈비뼈도 부러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대퇴부골절이에요. 엉치뼈, 엉치 예. 골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퇴부골절이 되면은 1년 내 사망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퇴부골절은 꼭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네. 손목골절은 이건 그냥 기부스해서 예. 6주만 지나면은 돼요. 물론 예. 특별한 경우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은 기부스만 하면 6주만 지나면 다시 풀르고 생활하는데 생명하고 거의 영향이 없는데 네. 대퇴부골절은 이건 꼭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퇴부골절 오는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예. 수술에 따른 위험도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재활이 안 되면은 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후에 1년 정도 내 사망률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 정말 위험하네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 골다공증은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이것도 오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폐경이라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네. 폐경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대개 50세 전후가 됩니다. 근데 폐경 여성 호르몬은 파골 세포의 기능을 쫙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파골 세포들이 기능이 활성화돼서 뼈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사그라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20대, 30대 높게 형성된 사람은 어느 정도 좀 떨어져도 문제가 없지만 예. 평상시 조금 덜 형성된 분들은 금세 뼈가 약해지면 골절 역치에 도달해서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어떻게 그 치료 방법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아니 기본적인 치료는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약제들도 비슷하고 물론 여성한테 쓸 수 있는 게 있고 남성한테 여성한테만 쓸 수 있는 약제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성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남성한테는 아직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고 예. 아직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그래서 폐경 후 증상이 같이 있으면서 뼈가 좀 약해졌을 때 이때에는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그때는 여성들한테만 또 특정이 되고 그 외 대부분 약제들은 대개 이제 남성 여성 같이 뼈 노화하는 걸 방지해 주거나 또는 뼈를 형성을 촉진시켜 주거나 이런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 직후에 뭔가 좀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도 골다공증이 좀 의심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 임신을 해서 태아를 수태하게 되면은 엄마 몸의 영양분이 태아한테 무지무지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뼈들도 뼈에 있는 칼슘도 태아한테 성장시키느라고 다 거의 뺏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사실은 확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태아 성장 때. 그래서 임신하면은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걸 잘 드셔야 되는 게 태아 물론 키우는 것도 있지만 엄마의 그런 건강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수유할 때 또 그래요. 수유할 때 젖을 우리가 먹이잖아요. 예. 근데 이 수유하는 것도 수유에 보면은 칼슘이 무지무지하게 높게 들어가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그냥 빨린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산모는 또는 출산 후에 어머니들은 뼈들이 건강이 무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우에 따른 임신 때 또는 출산 후에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되는 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출산 후에 음식을 잘 먹고 보충을 잘 하면은 예. 대개 1년 내에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근데 요즘 산모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예전 몸 상태로 예. 돌아다닌다 누가 빨리 돌리나 해가지고서 출산 다이어트. 후에도 다이어트하고 예. 음식 안 먹고 빨리 그걸 뺀다고 해서 영양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뼈 건강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역국도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출산 직후에 한 1년 정도는 영양 보충을 또 잘 해주셔야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해서 자기가 체중이 더 느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네. 영양 보충 잘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몸을 단단하게 만들 걸 생각해야지 안 먹고 그러고서는 몸을 날씬하게 만든다. 그거는 뼈가 비어버려요. 골빈 여자가 되는 거예요. 골빈 여자. 네. 정말 위험한 일이었군요. 예. 그런데 이 골다공증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사실 본인이 골다공증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골다공증을 소리 없는 뼈도들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뭐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나 골다공증이야 뭐 이렇게 뭐 얼굴에 써 있고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걸 예.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골밀도를 측정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해봐요. 그래서 골밀도를 찍어보면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또 나이가 이제 50, 60 되신 분들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가 줄었는지 여쭤보면 돼요. 아, 키가 오. 일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치마가 길어지지 않았냐 물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치마 사이즈는 똑같은데 예. 길어져요. 이상하다. 옷은 빨면 줄어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옷이 늘어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자신의 키가 줄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아까 그 마지막 항목에 그렇죠. 골다공증이 있으면 키가 줄기도 그렇죠. 한다. 이것도 오네요. 맞는 그럼요. 이야기군요. 그래서 오. 일단 일반 사람이 오시는데 대개 키가 한 경우에는 한 56세 되실 때 한 1cm 또는 많으면 2c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게 3cm, 4cm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다고 100%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골다공증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캠페인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991조, 투자 수익금은 541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1시 33분)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나들목에서 기흥 휴게소 사이 1, 2,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뒤쪽으로 5km 정도 정체가 극심한 상태니까요. 오산 나들목에서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19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하남 분기점 부근 5차로 사고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 주의하시고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남천안 부근 2차로 화물차 사고가 났으니까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전쟁 기념관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삼각지 교차로를 조금 지난 지점 하위 2개 차로가 이 집회로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운행하시고요. 고산자로 성수대교에서 응봉교 방면 성수대교 북단 부근에서도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강지연 이민준의 구호고쇼 4부 시작됐습니다. 낭만 닥터스.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내분비내과 변동원 교수님과 함께 뼈 건강,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런데 주변에서요, 당뇨약 같은 거 먹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나 골다공증 약 먹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주로 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약 처방이 들어가나요? 예, 아까 제가 진단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골밀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골밀도를 측정해서 거기서 중요한 게 T 점수라고 합니다. T 점수하고 예. Z 점수 두 가지가 있는데 T 점수가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 병원을 가셔서 골밀도를 찍어봤을 때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제 T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이분은 뭔가 많이 아시는 분이구나.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 점수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고 T 점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이라고 그러고 예.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우리가 적절로 골다공증 치료를 임하게 되는 것이죠. T 점수. 예, T 점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질문이 왔는데요. 4344님이 정말 허무하게도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척추 쪽 골절이 생겼고요. 병원에 가서야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고관절 골절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골다공증도 유전인가요? 저한테 딸이 둘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골다공증도 유전성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이 골다공증 골절을 겪으셨거나 예. 또는 허리가 굽으셨거나 또 키가 많이 줄었거나 하면은 딸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아직 젊은 오빠지만 그렇죠. 60이 이제 60밖에 안 60 조금밖에 안 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영안실을 많이 저 장례식장에 예. 많이 가 네. 봅니다. 네.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개 이제 뭐 암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 외에 일반적인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 중에 보면은 대개 뭐 누워 있다가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선행 사인이 있습니다. 선행 사인이 보면은 대퇴부 골절, 골다공증 골절이 있어서 활동을 못하다 드러누워 있다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게 미리 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됐을 때 치료를 잘해서 그걸 가능한 만약 어머님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주의해서 잘 치료를 대비하는 것이 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무빙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허준 같은 교수님 뼈마디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요. 그러면 그 뼈마디 연골을 오래 쓰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해서 무릎이 아파요. 하셨네요. 예, 원래 이제 연골을 사실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예. 물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제들이 개발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손상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체중이 너무 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또 체중 중요합니다. 관리. 체중이 늘면 아무래도 그게 자극이 돼서 뼈가 연골이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아. 그다음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네.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과하지 않게. 그렇죠. 아.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됐나요? 저도 예. 무리하게 제가 스쿼팅을 하고 예. 무게를 뭐 60kg인가 70kg인가를 쳐가서 하다 저도 연골을 손상받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지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괜찮아요. 아, 예. 그런데 욕심내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아. 그래서 등산도 본인이 다녔던데 그래서 크게 문제 없고 힘들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근데 좀 너무 험한 산을 급하게 올라가거나 또는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무릎이 아프거나 한 거는 좀 과하다는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기 처지에 맞게끔 해서 찬찬히 준비 운동부터 하고 그다음에 네.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543님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러 다니고 있는데요. 이 주사가 먹는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일반적으로 주사가 조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예. 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또 그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 선택이 또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한 달에 한 번 맞는 약은 지금 골 형성 촉진제로서 예. 그거가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1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맞더라도 1년 쓰고 나서는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있습니다. 예.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강력한데 그것도 이제 쭉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T 점수가 마이너스 2.5라고 그랬죠. 예. 2.5 이상이 되면은 그것도 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매일 먹는 약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예. 또 6개월마다 주사 맞는 것도 있고 1년마다 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하네요. 그거는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하자면 적을 섬멸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간첩이 하나 숨어 있는데 우리가 권총이면 충분한데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거는 그거를 뭐 저 원자폭탄을 터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맞는 약을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네. 사용하면 됩니다. 예, 네. 그만큼 정확한 진료와 진단이 중요하다는 또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김인설님께서는 비 오면 어르신들이 뼈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날씨랑 골다공증도 연관이 있냐고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네. 이 팔다리 쑤시고 특히 무릎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예. 계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단지 골다공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날씨가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 뭐예요? 기압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절광 내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 팽창이 되면서 그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날씨가 저기 한 분들은 되게 아이고 뼈마디 쑤셔 오늘 비 올 것 같아 그럼 그날 비 오거든요. 네, 그게 바로 맞아요. 그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못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느낀다는 거는 뭔가 관절 내에 건강한 관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체중을 많이 빼야 돼요. 근데 가만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퉁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체중 관리는 잘 하고 네. 그리고 평상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예. 단련을 시켜놔야지 좋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도 문제지만 또 체중이 너무 과해도 그렇죠. 문제인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예. 사실은 이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먹방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먹는 거 과한 것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서 예. 이 관절들이 이거 감당을 못해서 망가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예. 이렇게 또 과다한 칼로리 섭취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심장 또 뇌혈관 네. 또 비만 고혈압 이런 데 모든 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먹방은 좀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라도 더 도는 게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무지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낭만 닥터스 내부미내과의 변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좀 질문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5255님이 왠지 교수님께 가면 그냥 뵙기만 해도 뼈가 튼튼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도가니탕 많이 먹으면 뼈가 좋아지나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0622님이 사골국이 뼈 건강에 혹시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없어서 못 먹죠. 도움이라는 말은 조금씩 똑같은 그냥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그것이 더 특별히 좋다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해 뼈를 고아서 삶아서 사골국물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뼈에 칼슘이 많으니까 네. 칼슘을 많이 복용해서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 뼈에는 칼슘 외에 마그네슘, 예. 인산 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어요. 아. 인산이. 근데 이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칼슘만 예.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인산도 같이 흡수되면서 예.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슘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가니탕이나 또는 사골국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먹는 거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좋은 거고 생각보다 그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많이 튼튼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먹는 거보다는 낫다. 안 먹는 것보다 일반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거니까 좋긴 하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뼈에 특별하게 좋은 거다 그런 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1678님께서는 비타민 D 수치가 10 이하로 현저히 낮아서 비타민 D를 처방받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골밀도 증가에 효과가 많이 있나요? 하셨는데 그 아닌 게 아니라 이 비타민 D를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자주 말하는 햇빛을 많이 쐬는 건 다 비타민 D랑 연관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골밀도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셨네요. 예,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칼슘을 흡수시켜서 그래서 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예, 그래서 비타민 D는 특이하게 사실 먹는 걸로 섭취하기는 조금 좀 힘들어요. 예. 연어라든지 또 자주한 정어리, 알 이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먹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피부를 통해서 햇볕만 쬐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우리 피부에서. 예. 그래서 햇볕을 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에서 실내에서 이제 옷 벗고 이제 햇볕을 쬐는 분이 있는데 유리창을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유리창이 있는 데서 들어온 비타민 D는 네. 그 자외선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까매지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밖에 야외에서 햇볕을 쬐고 오. 그래서 한 여름에 네. 반팔 반바지 차림이라면은 예. 한 여름에 낮에 햇볕은 한 20분 예. 내외 예. 한 네. 20-3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햇볕을 또 너무 오래 좋다고 해서 너무 오래 쬐면은 예. 그런 피부암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너무 오래 쬐는 건 피해야 되고요. 예. 근데 한겨울은 암만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보면 예. 여름엔 쑥 올라갔다가 겨울엔 쭉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 약을 보충하면은 예. 이제 비타민 D가 얼마든지 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고 될 수 있고 웬만한 칼슘에는 비타민 D가 다 요즘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칼슘약 한 알 정도 또는 예. 아주 많이 부족한 경우는 2알 정도 드시면은 네. 저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고 예. 그런 비타민 D는 뼈 예.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비타민들을 얼마나 먹었더니 뼈가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아직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단지 전체적인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하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또 교수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골밀도 검사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예.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팸플릿을 하나 들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네. 팸플릿을 직접 함께 보실 수가 제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골다공증이 심해진 뼈를 구멍이 네. 뻥뻥 뚫린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 옆에 사진은 이제 어머니와 따님이에요. 근데 그 누가 어머니겠어요? 키가 크신 분이 어머니겠어요? 키가 작은 분이 어머니시겠어요? 키가 작으신 작은 분이겠죠. 분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머니가 따님 나이 땐 따님보다 또 5cm가 더 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가 굽으면서 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가 이제 골밀도 사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주 접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 골밀도 사진 찍는데 저거는 이제 일반 우리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도 방사능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로운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예. 저 제가 골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학회에서도 또 이제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네. 국가 건강 검진할 때 네. 우리가 골밀도를 무료로 찍어주세요. 1년에 생애 2번, 54세 때 한 번, 66세 때 한 번, 2차례 찍어드립니다. 골밀도를. 그래서 요때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서 제가 제 나이가 됐으니까 골밀도 찍어주세요 하면 무료로 찍어줍니다. 무료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런데 요게 상당 기간 됐어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근데 잘 모르고 그전에는 그냥 골다공증 그냥 말로만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저희 학회에서 이제 또 많은 노력을 투여해서 T 점수까지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T 점수 예.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T 점수까지 같이 기재되기 때문에 제가 골밀도를 찍어서 지금 T 점수가 몇이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번에 이제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잘 활용하시면 골밀도도 무료로 찍으실 수 있고 자기 뼈 건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네. 54세, 66세.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조언해 주시고 싶은 한마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안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사춘기 때부터 관리를 잘해서 예방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발생했을 땐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골절을 예방해야 되겠고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꼭 예방을 하고 그래서 음식 관리 꾸준히 하고 운동 꾸준히 해서 건강한 뼈 건강을 살아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에서 살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학교 내분비내과 변동원 교수님과 젊은 오빠. 이야기 네. 뼈 건강의 오빠 예. 변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끝곡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연이었고요. 이민준이었습니다. 내일도 955쇼랑 놀아요. 5959.